방금 소개받은 연구개발 업체기술지원팀의 오석갑 책임입니다. R&D 연구개발본부에서 협력사를 위해 가지고 동반성장 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나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반성장 추진 전략과 그 다음에 추진 성과, 그 다음에 동반성장 활동, 이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동반성장하는 추진 배경은 부품 품질이 완성차의 품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총 부품의 95% 이상이 협력사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품 품질의 중요성과 또 기업 간의 경쟁에서 지금에는 부품사를 포함한 기업군 간의 경쟁으로 기업 생태계 쪽으로 해서 경쟁 구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완성차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반성장의 추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경쟁력 육성, 그리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하는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반성장하고 있는 조직과 대상을 보게 되면 대상은 1차 부품 협력사는 현대기아 자동차에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390개 회사와 그 다음에 2, 3차 부품 협력사는 1차 협력사에 부품을 직납하는 5천여 개 회사가 있고 일반 구매 협력사가 3천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분야의 대상을 지원하기 조직은 상생협력추진팀에서 구매 소속으로 동반성장 실적을 종합하고 또 전체 자동차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업체기술지원팀은 R&D 분야의 연구개발 부분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품질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현대차 그룹이 설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회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반성장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기아차의 협력사 평균 매출액이 01년부터 14년까지 보게 되면은 3.5배가 평균 협력사가 평균 증가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평균 한 10.2% 이상씩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성장과 더불어서 협력사의 매출 외형도 증가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2001년부터 14년까지 봤을 때 대기업이 1000억 이상의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중견기업 투합해서 얘기하는데 21%의 동기 56%로 148개 회사가 됐고 매출액 1000억 이상의 협력사가 2.4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 확대 부분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많은 협력사가 현대기아 자동차와 함께 해외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또 성장되면서 1997년에 34개 있던 것이 실제적으로 15년에 608개사로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 수가 684 정도로 이렇게 증가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반 성장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부분에서 추진하는 추진 방향은 2013년까지는 R&D 역량 육성에 대한 기반 조성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쪽으로 했었고요. 2016년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체계적으로 협력사를 육성하는 이런 전략과 2020년까지는 협력사 자체적으로 기술 자립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동반성장 활동을 세 개 크게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 협력사 자체적인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해서 신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 역량 육성, 그 다음에 기술 협력 정대 세 가지 축으로서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테크 페스티벌은 R&D 협력사 테크데이와 R&D 모타쇼를 외빈들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테크 페스티벌이라고 칭하고요. 여기 협력사 테크데이는 신기술 전시회나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 이 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협력사 테크데이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기술 전시회, 협력사의 신기술 전시회하는 곳인데요. 글로벌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 자체적으로 한 개사가 들어와서 여러 신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협력사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공동전시회를 해가지고 협력사의 신기술을 선출을 해서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신기술이다. 현대자동차에 처음 나오는 곳이다. 우리 국내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선출을 해서 신기술인 그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런 전시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전시회 실시하는 목적은 협력사의 신기술을 우리 현대자동차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한 우리 연구원들이 그 기술을 보고 같이 기술 교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이게 큰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97사에 642개 신기술이 전시되었고, 부품으로 보게 되면은 1700여 개의 부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차 협력사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내일 이렇게 협력사 테크데이를 하고, 모타쇼는 이번 토요일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1, 2차 협력사 총 35개사가 참여를 해서 45개의 신기술이 전시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 22개, 국내 최초 21개, 현대차 최초 적용하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술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CEO와 CTO를 같이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신기술, 경영층에 대해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또한 우수 신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포상도 하고 같이 신기술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서 협의하는 이런 간담회가 롤링힐스에서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신기술에 같이 공유하고 포상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입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사 연구원들을 같이 초빙해 가지고, 협력사 연구원들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완성차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완성차 적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또 바로 같이 다른 부품하고 상관될 때 같이 모여서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 연구원에 대해서 개발 역량을 육성시켜 주기도 하고, 실시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기술 소통을 활성화하는 이런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매일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한 48사에서 370명 규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장비라든가 사무실, 통신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신기술 공동 개발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테크데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모타쇼 또 여러 기술을 이렇게 줘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어밸브 내장형 자동 변속기 오일 워머를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했는데, 여기 워머라 하면은 자동 변속기의 오일 온도를 빨리 높임으로써 연비를 좋아지게 하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외부에 있던 수온 밸브를 워머에 내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 변속기의 마찰 손실을 저감해 가지고 연비를 제거하는 이런 기함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 기간은 12년부터 14년까지가 있었고, 시스템이나 핵심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총 106억이 들었는데, 공동 참여한 개발사는 가블로트대가 인지컨트롤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변경 내용을 보면 종래 도입 사양은 이 부분에 이 밸브 부분이 외장형에 이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내장형으로 잡아 넣어 가지고 표준 부품을 개발하고, 여기에는 원가 절감을 18% 이상 절감하고 중량도 23% 정도 이렇게 줄여놓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차에서 기여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 경쟁차 공동 분해 분석을 하고 튀어나온 부품을 제공해 가지고 신기술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게 해줬고, 열관리 기술과 연비 향상이라든가 기술 동향에 대해 제공하고 상호 융합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도를 해줬습니다. 경쟁사의 특허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독자 기술, 우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세계 최초 양산을 위해 가지고 실차 검증이라든가 제어 방법에 대해서 협업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제 결과로 인해 가서 북미 쪽의 연비 모드의 0.6% 이상을 향상했고, 또 신구조 밸브 개발이라든가 국산화로서 원가 절감을 아까 그 18%에서 중량 23%까지 이렇게 경량화를 시켰고, 공동 특허를 5건이나 출원했고, 2015년 6월부터 그 신기술 인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 기대 효과로 보게 되면은 제어 밸브 내장 기술 세계 최초 양산화로 인해서 원천 기술을 획득했고, 협력과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이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반떼 후속부터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창출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일어나게 됐고, 2015년도에는 52억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겠고, 16년도부터 요거는 10월 달에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이 됩니다. 그래서 16년에는 실제적으로 130억, 그 다음에 17년에는 4천억까지 이렇게 또 확대되기 때문에 234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의 노하우를 협력사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협력사 개개인적으로 얻은 부분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협력사의 니즈를 받고 요구사항을 접수해서 해석 부분이라든가 설계 부분, 시험 부분, 현대자동차의 그 R&D 품강단이라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의 기술 교육입니다. CAD 교육, 해석 교육, V 교육이나 BFSS 교육을 포함해가지고 총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9개 가정에 924에 10,000명 정도의 R&D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5스타 제도를 현대자동차만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 5스타, 품질 5스타, 나비 5스타 크게 3개 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소에서는 기술 5스타를 가지고 1차 협력사의 연구소가 있는 회사에 그 5스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5스타부터 1스타까지 이렇게 13개 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력사의 기술력을 평가하면은 그 협력사의 장비, 능력, 그 다음에 그 신제품 개발하는 수준, 미래 역량, 또 실제적으로 현재 개발하는 그 위치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력사는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협력사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R&D 경영청 소통 활동으로서는 협력사의 연구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17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R&D 부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협력사에 개발하면서 건의사항, 문제점을 듣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15년도에는 44회에 걸쳐가지고 부문별로 실시를 했고요. R&D 경영청 현장 방문은 1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R&D 협력사에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또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은 협력사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이나 가격이나 중량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 기술 개발 투자라든가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협력사 나름대로 동반성장을 위해서 추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된 부품을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보해주고, 미래 통합기술이라든가 선행 연구를 해주고, 또 공동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협력사와 현대기아자동차가 같이 이렇게 동반성장함으로써 이게 바로 진정한 동반성장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설명하는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면 말씀드립니다.